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저마다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돌입했는데요.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전남 순천에서도 시장 후보들의 집중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선거는 4파전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나왔습니다.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만큼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전남 곳곳에서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나주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득표전에 나섰습니다. 목포 동부시장에서는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를 비롯한 정의당 소속 전남 지역 후보들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곳곳에서 유세 차량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 마주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 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는데요. 전남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순천시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의 집중 유세전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오학은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차량 소통량이 많은 용당천 사거리를 선점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운전자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손을 맞잡으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오 후보는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제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시정을 궁리하고 반드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순천을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남은 12일 동안 죽기 살기로 뛰겠습니다. 노관규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는 조례동 대형마트 인근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4호기 순천시장을 역임해서 지역 내 인지도가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직접 이야기 나누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노 후보는 유권자들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절실하게 일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경험 있는 후보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풀어올지 저는 시민들이 이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을 각오를 다해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말 제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준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는 자신의 텃밭인 중앙동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웃장 가게 곳곳을 돌면서 오랜 이웃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생활 정치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다가가서 정말 시민들의 소소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발로 떼보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순천시장 선거. 앞으로 2주 남짓한 투표일까지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광주의 모 종합병원에서는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혈액 유전자 검사에서 SFTS 양성 환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SFTS는 주로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고 최근 3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해마다 많게는 2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쳐 고열이나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남에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41명이 발생하는 등 연일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18일 하루 동안 순천 202명, 여수 144명, 목포 127명, 광양 102명 등 시단위 지역 4곳은 3자릿수, 나머지는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확진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40대는 각각 14%, 10대는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1명으로 집계됐고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434명으로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수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간 4파전 구도로 압축됐는데요. 후보들은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4명의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보도에 송하연 기자입니다. 여수시장 후보는 4명,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국민의힘 신용훈, 그리고 무소속의 이명찬, 김현철 후보는 각양각색의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추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코로나로 힘드셨을 시민들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신용훈 후보는 박람회장 부지에 국제영어학교 분교를 유치하고 풍물야시장을 조성해 사후 활용과 인구 유입에 2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풍물야시장, 엑스포 참가국이었던 나라를 대상으로 초빙하여 북적북적대는 그런 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무소속 이명찬 후보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산재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여수 지역에 새로운 발전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제조업하고 이 수산업, 이 관광업이 이 세 개의 산업이 이 트라이앵글로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또 한 명의 무소속 김현철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여수형 기본소득제 도입, 시립의료원 건립 등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을 유치한달지, 예를 들자면 시립의료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수시장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은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해법에는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공약 가운데 어떤 공약이 여수 지역 표심을 공략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양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김재무, 문선용, 서장원,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는 19일 광양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서약식에서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지킬 것과 금품선거나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고 정책 대안으로 경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후보들은 시민협의 시민들에게 받은 정책 질의 20가지를 전달받았으며 차주까지 답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을 속이고 억대 금품을 챙긴 전 여수시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대기업 취업 조건으로 아는 사람을 속이고 1억 5천만 원을 받은 전 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고소가 이뤄지기까지 5년이 넘도록 편취액을 갚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2명의 지인에게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각각 현금 1억 원과 5천만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6일부터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여순사건 피해를 접수한 결과 74건을 접수하고 112건을 상담했습니다. 전남도는 이 기간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여순사건 원인과 경과를 설명하고 희생 사례 등을 안내했습니다. 전남도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이 절실하다며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도군이 면허 양식장과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면서 어장 재정비와 어촌계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도군은 어업인들의 현장 여건과 의견이 반영된 해조류 양식 등 63건에 대한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세워 제출한 결과 지난 4월 말 전라남도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안어장의 재배치가 가능해진 만큼 불법 어장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고 어촌계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 거문도 고도와 서도를 잇는 제2-3호교가 들어섭니다. 새로 들어설 3호교는 왕복 2차로 280m 길이로 오는 2028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기존 3호교가 오래돼 교통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기회라며 섬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유세음악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 플래카드도 걸렸죠. 각 정당별로 도지사나 시장 등 단체장 선거나 광역 기초의원 선거 경쟁이 치열한데 유일하게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초중고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데요. 수조 원대에 달하는 지방 교육 재정뿐만 아니라 교원 인사권, 학교 설립과 이전, 폐교 권한도 교육감이 행사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도 아니고 투표할 때 번호가 주어지지도 않는 탓에 늘 깜깜이 선거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 두문마을에서 낚시와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21일, 22일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낮과 밤을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캠핑 여행객을 위한 차박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두문 베니스 오션 간니발 페스티벌은 어촌유대 300사업으로 선정된 두문마을 주민들의 주도 아래 기획됐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두문마을 그리기 대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두문마을 경치 사진 촬영 대회, 또한 숭어잡이 체험, 바다에서 소원배 띄우기, 바다에서 보는 영화,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들과 플리마켓, 푸드트럭, 많은 먹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가 섬과 산촌 등 위료 취약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행복버스는 교통과 의료 환경이 열악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한 번의 건강검진과 미용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는 100개 마을을 목표로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여수 문수동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여수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된 문수동에는 치매 인식 개선 교육과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극복 선도단체 양성 등 예방 서비스가 지원될 방침입니다. 국내 최고 등급의 프로 모터스포츠 경기인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일반 차량을 일부 개조한 슈퍼 6000을 비롯해 고성능 차량 경기와 단일 차종 경기 등 5개 종목의 차량 84대가 참가합니다. 슈퍼 6000에서는 중간급유가 필수인 피트스톱을 의무화하고 타이어 교체를 선택할 수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경주는 그동안 코로나로 관중 입장이 제한됐지만 올해는 전면 개방돼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남군이 지역 의료기관 2곳에 이른바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습니다. 해남군은 보건소와 치매 안심센터 2곳에 500송이가 넘는 공기정화식물 5종을 심고 미세먼지 저감이나 실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각 벽면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스마트 가드는 일상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신 안정과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